백현의 X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근데 다른 사랑을 해보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다시 할 엄두는 안 나는, 이제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다시는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백현 씨의 생각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서 잘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환승연애를 보면서 보면 그런데 인생에서는 새로 만나는 게 낫더라고. 그냥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대회하고 그러지 말고 성장할 기회는 놓친 거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근데 다만 그건 있어. 우진하고 홍진은 좀 아직 이별을 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백현 현지는 좀 됐잖아. 놔줘도 되지 뭐. 지나고 나서 그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 들지만, 그렇다고 문자로 자니? 이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봐? 백현 씨는 사람 쳐다보는 걸 참 잘해. 그러니까 백현 씨가 현지 씨에게 마음이 아예 없다고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리고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 제가 뒷부분을 안 봐서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영 백현을 처음에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두 사람 관계를 좀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맞아. 근데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자는 아니지만 그 시작을 다시 할 엄두가 안 나. 그 마음이 참. 근데 윤영하고 재영이 X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매기가 남았다며. 매기가 남았는데 둘이서 X해버리면 뭐 어떡해? 새로운 사람들이 뭐 X가 2명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잡돌이 장면을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백현 씨는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남자군요. 백현 씨에게 현지 씨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이러브 스쿨로 만난, 오랜만에 만난 그냥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유식과 민경은 사랑하는 사이였어.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유식과 민경은 한 번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개입된 적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갈등이 있고 이별을 경험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로 시작됐는데 두 사람은 이런 뭔가 경쟁이 있고 섞이는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민경과 유식은 오해가 계속 쌓이고 서로 멀어져 버리고 있어요. 이별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식과 민경은 사랑하는 사이죠. 근데 이별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진과 지연은, 우진은 지연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이별하지 않았어. 우진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우진과 홍지 같은 경우에는 이별했고 재회가 아니야. 실은 우진 씨 개념에선 이 사람과 나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어. 다시 이 사람에게 잘을 해서 이 권태기든 이런 거를 다시 극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진 씨는 임하고 있어요. 백현 씨는 이별했어. 이별을 완벽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만나서 네가 행복하길 바랬는데 힘들구나. 옛날에 사귀었던 애인이 힘들어하고 있어. 노숙자야. 그러면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안쓰럽잖아. 돈 몇 푼이라도 해가지고 너 지금 월세방이라도 좀 얻어서 가라고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비유가 좀 과하지만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힘들다면 돈 줄 수 있어. 이게 이 돈이 그 돈으로 사랑대가 숨통이 트인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인가? 비유가 좀 과하다. 미안해요. 비유가 좀 과한데 마음의 노숙자잖아. 마음의 노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고맙고 내 인생에 그 기억이 남는 사람. 그러니까 하지만 백현 씨는 이별했어요. 우진은 현재 사랑하고 있고 이별하지 않았어. 유식은 이별해 본 적이 없어. 백현은 진작 이별했어요. 원규는 이별했는데 지금 지연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원규는 얘기가 좀 달라. 원규 지연은 희두나연 시즌2 같아. 희두나연에다가 뭐 낮소를 약간 섞었어. 삼영수, 28영수 뭐 이런 분들 좀 섞었고, 원규는 얘기가 좀 달라. 그래서 어쨌건 백현 씨는 진짜 이별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보면 유식, 우진 뭐 이런 분들 보면 이별을 안 한 사람들이 나오거든.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백현은 진작 이별했고 그 사랑이 자기 인생에 어땠었는지 그 의미도 알고, 새로운 사랑을 해야겠다도 알고,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내가 어땠어야 되는지도 알고, 이미 그래서 확실히 좀 초연한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이 동해도 다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백현 씨 말대로 제외할 거였으면 차라리 원규 씨처럼 중간에 뭐라도 보내면서 하든가 그랬겠지. 그래서 백현은 현지를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죠. 근데 물론 그렇게 안쓰럽게 보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만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미 마음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백현 씨는 사람 힘들고 하면 역변할 수 있잖아. 근데 똑같네. 좋네. 거의 동창회 모드요. 너 우리 나이인데도 넌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근데 설렌다. 두근대네. 그래 다행이다. 옷도 이쁜 거 입었다. 그리고 일한 지는 7년. 만날 때 입사해가지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마지막까지 2년을 불같은 연애를 하고 헤어진 사람들이야. 2년 연애했으면 기억에 날 수 있죠. 근데 벌써 5년 전이에요. 물론 이게 12월이니까 4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예전과는 마음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별의 상처는 극복된 상태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을 보면 아련하고 그 시절에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순간이라고는 떠올리지만 그렇다고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랑이 있죠. 이 사람을 그때의 나를 떠올려보면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고 정신 못 차렸고 내가 왜 그렇게 찌질한 인간이었고 왜 그렇게 불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뜨거웠던 나가 있었지. 너무 사랑했던 걸 알겠어. 근데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내 모습이 싫거든. 그런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서 그런 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또 모르는데 자신할 수 없거든. 그게 그 사람이랑 있는 내 모습이 싫어. 모르겠어.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연애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깨달아간 부분이 있지. 근데 눈앞에서 이 사람을 보면 동창회 나왔는데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보는 느낌이지. 이렇게 회사 입사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만났고 친구 연락에 갔는데 백현 씨가 너무 좋았지. 연락처 달라고 해가지고 만났고 처음에는 동생으로밖에 안 보여서 감정이 없었고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영화를 갑자기 봐야 돼서 봤다고. 그래서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잠깐 있었는데 바로 이 와중에도 백현 씨는 확실히 좀 주변을 챙기는 사람 같은 게 야야 나 좋아하는 이 여자 꼭 해야겠다. 야 간다. 그럼 친구들이 이 새끼 하고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거든요. 잘해봐라 이렇게 하거든. 치킨을 쏘았네 그 와중에. 그래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 모습이 싫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귀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너무 심하면 약간 기사도 정신으로만 사랑하게 되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막 이 사람에게 사랑꾼인 내 모습이 너무 멋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여기는 약간 회피형 꿈나무. 회피형 이어서 회피형 꿈나무가 아니고 난 꼭 회피형이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회피형을 꿈꾸는. 회피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백현 씨죠. 회피형 준비생. 지금 저 백현 씨가 말하는 게 군대 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백현 씨가 몇 년생이야? 2018년에 몇 살이었어? 군대 가기 전에 얘기란 말이야. 철이 없을 때지. 군대 가기 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21살의 이야기예요. 21살에 했던 열정적이고 뒤가 없는 사랑, 감정을 다 쏟아내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사랑들, 내 일상보다 사랑이 우선이었던 그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물론 이 두 분은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게 첫사랑은 아니었겠지만, 물론 출중하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첫사랑은 아니었겠지만 첫사랑처럼 기억될 거야. 왜냐면 처음으로 저렇게 누군가한테 헌신해봤고 누군가에게 기대해봤고 했던 게 서로가 처음이었을 거거든. 군대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했고 내가 인생에서 걷지 못할 정도로 나락에 빠졌을 때 내 곁에 있어줬고 그런 여자고, 현지 씨 입장에서도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그리워했고 이 사람이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행해졌을 때 그 옆을 지키면서 그 사람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보살펴줬고, 우리가 헌신을 하면 심리적인 매몰병이 높아져서 사랑이 커져요. 군대 가면 다 간절하지. 그 시절에 우리를 기다려줬던 그런 사람들이 또 기억이 나죠. 그렇고요. 근데 또 그게 희박한 확률이에요. 군대 가서 기다리는 것도 희박하고 군대 갔다 나와서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그래서 현지님은 뭐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21살, 23살 정말 그 어린 나이의 연애지. 백현 씨가 21살에 반한 멋지고 성숙한 누나, 현지 씨는 뭐 군대 가는데 어떻게 믿냐? 근데 백현 씨는 군대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써줄게. 어떻게 그랬지? 요즘 군대는 저게 되나 보죠? 저거는 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뭐 요즘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요즘에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걸 떠나서 매일 쓰는 게 가능하지가 않을 텐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을 텐데 요즘엔 좀 다를 수도 있겠지. 어쨌건 대단한 성실함이지. 우리 때랑 다른가 봐.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일상이어도 편지는 항상 쓸 수 있지. 오늘은 너와 어떤 걸 하는 생각을 해봤어.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이 안 된다. 문득 너랑 예전에 봤던 그 영화가 떠올랐는데, 옛날에 얘기도 해도 되고 나중에 너랑 나가면 이런 거 하면 좋겠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오늘 꼭 자기 얘기를 안 써도 나중에 우리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어쨌건 대단한 성실함인 것 같아. 근데 백현 씨는 조금 놀라운 게 이별을 할 때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 야, 이거는 되게 기억에 남는 남자일 거는 같아요. 백현 씨는 기본적으로 편지나 이런 거 보수적이면서 고전적인 매력이 있어. 그 나름대로 멋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별 편지를 쓰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23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백현 씨가 현지 씨랑 헤어지는 시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본 같은 1학년의 복학생 오빠가 그 시점에 백현 씨예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굉장한 어른 같지만 백현 씨는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백현 씨나 현지 씨나 강강약약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젊고 혈기 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부딪히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더 그리워졌어. 군대를 가기 전에는 백현 씨의 콩깍지가 너무 심하게 씌워져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군대에 가 있을 때는 서로 그리움이 커졌고 의과사 제대를 했을 때는 백현 씨가 힘들었기 때문에 현지 씨가 또 올인을 했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서 진짜 연애를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긴 거야. 서로 기대감이 너무 커져 버렸어. 차라리 이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만났으면 얘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서로가 다른 사람의 액수로 여기서 만났으면 뭐 모르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확률이 높을지도 몰라.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매일매일 써줬고 낭만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 그래, 헤어지면 붙잡는 것이 아니다. 현지 씨는 매번 답장을 하진 못했대. 답장을 못해도 이제 계속 보내는 그런 성실함. 하루에 한 번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하는. 21살에는 그렇지. 그런 거에 감동받아서 저한테 미쳐있구나. 나한테 미쳐있구나. 내가 좋아서 죽는 그런 남자였던 백현이 어느 순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에게 져주지 않는 거야.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그러니까 전역하고 백현님의 신체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백현 씨가 현지 씨에게 미쳐 있었고 현지 씨는 백현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현지 씨가 백현 씨를 병간호했었고 두 사람은 항상 그렇게 뭔가 비대칭 상황으로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대칭적인 그런 연애가 시작되니까 두 사람은 그때부터 부딪혀버려.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너무 기대감도 커지고 마음도 커졌지. 그러니까 현지는 나한테 미쳐있던 너 요즘에 이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 인생까지 다 바치면서 너 옆에서 돌봐줬던 나야. 야 백현아, 나 현지야. 니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 볼살펴줬던 현지라고. 너 군대 갔을 때 기다렸던 현지라고. 그 마음이야. 백현 씨에게 기대하는 게 커. 백현 씨는 현지야, 내가 너한테 미쳐서 그렇게 했던 나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했었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거 하나 못 봐줘. 뭔가 이걸로 부딪혀.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사이가 돼버려. 오히려 기대감도 커지고 서로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크니까. 그래서 은근히 이 케이스는 아닌데 결혼하자마자 싸우는 부부 중에는 어떤 부부가 있냐면 한쪽이 시종처럼 굴던 그런 부부가 결혼하면서 싸움이 많이 나.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상대의 시종이야. 그래서 막 하늘의 별도 갖다 줄 것 같다가 결혼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면 변했네, 변했어 이렇게 되고 시종처럼 하던 사람은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뭘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냐 이렇게 되고. 근데 현지나 백현은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뭔가 같이 지내면서도 대등하지 않았고 현지 씨는 상대가 약할 땐 상대를 보살펴줘. 근데 막상 얘가 다 낫고 나니까 져주질 않네. 이렇게 되니까 현지 씨는 서운함이 쌓이고 백현 씨는 지금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르네요. 어휴, 안경이 이렇게 위력적인 거군요. 백합의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아 그래요? 백합 하면 뒤에 왠지 백합 고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바버샵에서 머리 했나 보죠? 그렇게 남들은 군생활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무 행복했대.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쁜 연애들을 했어. 군대 가서도 기다리고. 현지 씨가 우리 성수를 많이 오지 않았나? 근데 백현은 성수가 아니라 어딜 못 갔지. 걷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군대 가기 전에 쫓길 때 백현 씨는 무언가에 쫓길 때 두 사람이 서로 맘대로 만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맘껏 할 수 없을 때 뭔가 제약 조건이 있고 상대가 힘들고 이럴 때는 서로가 맘껏 사랑했어 오히려. 근데 막상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니까 두 사람은 갈등이 시작돼 버려. 어린 시절의 연애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이번에 지복행에서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가? 무당 정숙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의 연애를 보여줘요. 갈등이 항상 일어나. 갈등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물론 백현과 현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면을 보여줘. 그러니까 차라리 한 사람이 힘들고 이랬을 때는 내가 막 해주고 이럴 때 괜찮거든. 제약 조건이 없어지면 이제 힘겨루기가 들어가거든. 거기서부터는 왠지 내가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나를 우선으로 안 한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죠. 상대가 약할 땐 내가 보살펴 주니까 괜찮은데 아니면 그리울 때는 그냥 보고 싶은 그 그리운 마음만 가득한 거고. 무당 정숙님이 뭐라고 그랬어? 떨어져 있으니까 주파수가 맞는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거기서 보살펴 주잖아. 무당 정숙님이 보면 20살 여인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무런 제약이 없고 두 사람에서 마음껏 사랑하게 되니까 부딪혀. 아마 그래서 오히려 백현 씨가 회복되고 현지 씨가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된 건데 연애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그건 이해해야 돼요. 그때 뭐 끼키야 22, 23 뭐 이럴 때야. 그때 뭐 했어? 뭘 뭐해? 겜방에서 스타 했지 뭐. 남자는 겜방에서 스타하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여자는 뭐 했어? 코인 노래방?
그렇지 뭐. 연애할 줄 아나 뭐. 이 두 사람은 같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가까운 제주도도 못 가고 비행기도 같이 타본 적 없고. 그래서 현지 씨는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는 로망 이런 건 있었지. 근데 이제 둘이서는 같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백현 씨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 아이고 5년 사이에 안 가봤겠다. 내가 봤을 때 현지 씨 쉰 적 없어. 현지 씨든 백현 씨든 둘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러니까 백현 씨가 조금 그때 이별하고 이제는 연애 안 해. 이제는 난 뭐 결혼 같은 거 안 해. 하고 내가 봤을 때 많이 쉬었어야 두 계절이야. 두 사람 다 많이 쉬었어야 두 계절이고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 의그 얘기야. 이런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지금. 가봤지. 지금 백현 뭐 이런 뭐 순진한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뒤로 두 사람 다 화려한 연애 서로가 가비어 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 백현 연애가 이렇게 편하고 재밌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불같은 연애만 연애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이제 성숙해졌어. 그래서 지금 만나면 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만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백현 씨도 나도 그래 백현 씨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보고 그 시절 그 사람이지 그 뒤로 충분히 다 연애할 만큼 해보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브 스쿨이야 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속 아련한 그 사람이지. 그래서 현지가 안 가봤겠냐? 안 가봤겠냐고. 백현 씨는 군복무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가사 전역해야 되는 상황. 아 이거 힘들었겠네. 그때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걸을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연애는 시작했고 군대는 제대했고. 그래서 백현 씨 부모님이 차라리 집에서 같이 지내라 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처럼 살았던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결혼 생활 같았겠죠. 현지 씨는 약한 사람에게 더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봐도 되게 정 많고 의리파야. 진짜 가족처럼 생활했고 그게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아가지고 어린 시절 같이 지냈던 친척, 동창, 사랑했던 그 남자지 지금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야. 근데 현지 씨는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 부모님이 너네 지내라가 아니라 백현 씨랑 현지 씨가 먼저 합의를 해가지고 백현 씨가 허락을 받고 현지 씨가 들어오는 뭐 그런 거였겠지. 너 혹시 여자친구 있냐? 너 여자친구 좀 오라고 해라. 병간해라. 이건 아니었고 그랬겠지. 아프고 힘들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게 이제 애틋하다. 그래서 일 끝나면 오고 집에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친구의 그늘 밑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게 참 슬픈 일 중에 하나인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나도 이게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 이 친구랑 나랑 같이 처음에 구멍가게를 하다가 구멍가게 너무 잘 돼서 이마트가 된 거야. 그래서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부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도 운영되고 했지만 이 친구는 그거를 맡을 역량도 안 되고 그거를 맡게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와는 구멍가게를 할 때만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그럴 땐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성숙해지고 그렇게 어른스럽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연애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과는 못 만나.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이런 변화가 있지 않거든.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뭐 얼굴 보고 이럴 수는 있는데 뭔가를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 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가족까지 다 알고 20대 초반을 잠깐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의 모습이야. 20대 할 수 있었던 가장 뜨거운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추억입니다. 열정적으로 싸우고 열정적으로 좋아했고 현지 씨는 나한테 엄청 다정하게 했던 그 사람이 근데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지. 백현 씨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현지 씨는 이제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러면 비워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 근데 백현 씨의 시간과 현지 씨의 시간은 달라. 그래서 현지 씨가 나가면 또 연락 안 되고 또 X가 서운하고 근데 현지 씨는 이런 걸로 막 말싸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랬다. 그 시절에는 해결 방식이 미흡하지. 수건 개는 걸로도 싸웠구나. 백현 씨가 약간 이 바른 생활 강박이 있네. 수건 개는 걸로도 싸우고 길에서 싸운 적도 있는데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목발을 짚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대. 아프면 사람이 더 작아져요. 그것도 있기는 해. 사람이 아프고 막 그러면 그래서 뭐 현지 씨가 나 이쁘지? 그러면 가로수길에 이쁜 사람들 많아. 아 백현 씨 그때 아프고 막 자기 의사 제대하고 작아져가지고 온갖 하남자 짓을 했구만. 백현 씨 청소 강의해요? 한번 초대해야겠네요. 너의 말을 그따구로 해. 그래가지고 데이트도 못 가고 어디야 라는 말에 이제 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백현 씨랑 현지 씨 보면 야 어디야 너 왜 안 와?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건 기대가 너무 컸고 그 예전에 서로 막 아프고 그립고 돌봐주고 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상대를 보니까 굉장히 서운해. 그래서 싸우고 백현 씨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한 번은 화장실 청소한다고 화장실 청소를 막 락스 뿌리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지 씨는 데이트 나가야 되니까 야 안 나가? 그랬다가 백현 씨는 그걸로 또 긁혀버리고. 백현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게 말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를 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좀 과해.
그래서 안 만나도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4일 정도는 못 잔 적도 있대.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거야. 뭐야 부들부들 떨면서 4일을 못 자. 최대 못 잔 뭐 하나가 싸우기 시작하면 쟤 사사건건 싸우게 돼. 사사건건. 그래서 뭐 획 가버리고 일주일 동안 자존심 세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서 울고. 현지 씨는 변해버린 백현이 서운하고 백현은 백현대로 변해버린 현지가 서운해. 아픈 나를 돌봐주는 현지 어디 갔어? 현지 씨는 나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한테 편지 써주던 백현이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도 또 싸우고. 기본적으로 이들의 싸움은 지복행까지 안 가도 되겠지. 헤어졌다 만났다를 수없이 하고. 근데 저게 한 번 이 사람을 놓고 진짜 편한 연애를 해서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못 돌아가. 저런 격정적인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하거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이 사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탁 터져서 깨지고 어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아 이렇게도 사랑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걸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작은 거에도 크게 화내고 감정적인 남자, 공격성, 폭력성 아닌가요? 작은 거에 화낸 건 지금 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가 공격성, 폭력성은 맞는데 그렇다고 공격성 있고 폭력적인 남자다 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싸울 때 공격성이 있었고 폭력성이 있었다. 근데 솔직히 뭐 싸울 때 공격성 없고 폭력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걸로 백현 씨가 어떤 더 폭력적인 남자다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좀 과하고. 그리고 현지 씨도 절대 지는 성격 아니거든. 싸우다가 대화가 안 통하면 대화를 잘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헤어지자. 둘 다 그냥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내뱉던 20살의 그 시절 연애군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러고 그때 미성숙하다 보니까 헤어지자고 말하고 나를 잡아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시절에는 몰랐어. 그 시절에는 저런 상황에서 안심하거든. 근데 이제는 이제 알죠. 저런 말들을 해서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걸 알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안심은 하지만 점점 스크래치는 나고 나는 더 미성숙해진 상황으로 머물러 버리고. 아쉬움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맞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이뻤던 그 시절에 행복한 연애를 못했잖아. 가장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겠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의심한 적이 없은 걸 보면 그게 뭐 공격성이나 폭력성으로 현지 씨는 느끼진 않은 거야. 최소한 서로 부딪혔던 거죠. 그렇게 엄청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계속 다투면서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결혼할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대등한 관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매일 싸워.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없겠구나. 내 모습도 싫고 상대 모습도 싫고 그렇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좀 더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저게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되게 답답해져. 막 싸움이 계속되면 이 사람이 밉다 싫다가 아니라 답답하다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자꾸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는 거지? 나도 싫고 계속 쟤는 왜 저러지? 그래서 쟤도 싫고 이 답답함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끝까지 도달을 했고 다 쏟아내는 연애를 했군요. 근데 그런 연애를 하고 나면 아쉬움이 없기는 해. 그러니까 막 다 쏟아내는 연애를 하면 어떤 뭐 헌신이든 감정이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과 뭘 해보고 싶지는 않아. 또 다퉈가지고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전화를 막 또 엄청 하고 이제는 끝내야겠다. 서로 이걸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대. 이거는 그만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헤어졌대요. 서로 인기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하고요. 현지 씨는 여기서 수상 레저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현지 씨는 나랑 같이 뭘 하고 싶어 같이? 약간의 기대. 백현 씨는 그냥 하는 소리지.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누가 또 계신지 모르니까. 근데 현지 씨는 아이고 역시 얘는 아직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겠죠. 눈앞에서 백현을 보면 옛날 생각 떠오르고 이거는 그냥 옛날의 추억이 지금의 감정을 속이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 우진, 지연, 유식, 민경 이들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유식 민경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헤어지고 있고 헤어지는 절차를 밟고 있고 홍지연 씨는 스스로를 계속 끝까지 속일지 아니면 폭발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낼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원규, 지연도 여전히 서로의 영향력 하에 있어가지고 백현하고 현지는 그냥 추억 속의 그 사람이에요. 잊지 못할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은 재회를 하고요. 생각해보면 말을 조금만 더 예쁘게 했더라면 그 친구가 하는 걸 조금 더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했으면 덜 싸우고 더 만나지 않았을까. 현지 씨는 이 사람이 힘없고 약할 땐 하는 만큼 했어. 근데 상대가 강할 땐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마음은 떠났죠. 인생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친구는 맞아요. 그러면 원래 이 뒷말은 뭐가 붙어야 돼? 가장 좋아했던 친구는 맞아요. 그 말은 그래서 사랑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니지. 맥락상으로 생각해봐.
그 친구만큼 좋아했던 친구는 없는데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어요. 이게 이제 맥락상으로는 연결되는 문장이잖아요. 후회가 가장 많이 남는 연애. 그치, 후회가 남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놓칠 사람이 없어. 약간 인생은 어떤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젊어서는 스포츠카를 살 재력이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스포츠카를 탈 체력이 안 되고 뭐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속마음을 나타내는 현지 씨는 딱 반. 백현 씨를 보니까 다시 5년 전 그 시절 내가 모든 걸 바쳐서 헌신했던 그 사람이 떠올라. 백현은 아니야, 이제 끝났어. 근데 이건 현지 씨가 감성적이기 때문이지. 백현 씨 잊고 4, 5년을 살아놓고 뭐 이제 와서 재회를 하겠어. 백현 씨는 여지가 없다로 돌렸고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힘든 연애를 하라고 하면 진짜 억만금을 줘도 못해요. 그래, 편한 연애를 해봤거든. 백현 씨는 이제 설렘에서 편함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설렘과 편함이 있을 때 설렘을 택해. 감정에 속고 설렘에 속아. 나이가 들면 설렘에 속지 않아. 설렘과 반하는 거랑 사귀는 거랑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달라져. 이제는 그런 선택을 안 해.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 아니다는 아닌데 최소한 백현님은 지금 재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백현 씨는 12시 0%라는 거지. 백현 씨는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여기 약간 백현 씨는 그냥 솔로지옥 나오는데 옛날에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 열어주는 약간 그럼으로 나온 게 아닐까? 백현 씨에게는 여기는 하트 시그널이죠. 백현 씨는 하트 시그널에 나왔는데 옛날에 고마웠던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인플루언서의 기회까지 줄 수 있는 일석이조. 그렇게 재회 마음이 없는 백현. 근데 모르죠. 또 엑스룸 보고 또 마음이 막 갑자기 터져하면서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백현 씨의 마음이 막 대단히 바뀔까? 나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아직 뒤를 안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백현 엑스룸 안 가? 아예 안 가버려? 그렇구나. 안 가면 한 번의 기회를 다 잊은 거야? 아니면 나중에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안 가버렸구나. 백현답네. 현지는 오해를 하는구나. 현지의 마음은 반반이었으니까 다시 백현을 만났을 때 그 시절 순수했던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지금 다시 잘하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 현지 씨도 이렇게 백현 씨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현지 씨도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때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내려놓지를 못해서 시간이 해결해 준대. 그래, 희두도 나연 씨 보고 더 이상 설렘 반가움에 속지 않겠어 그런 말을 했었지. 2018년 12월에서 2020년 12월 군대 갔다가 전역했다가 그 사이에서 기다리고 또 아픈 사람 또 간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또 그 뒤로 갈등. 참 불같이 사랑했겠네요. 입주 첫날에 이제 백현님은 엑스가 없었고 처음으로 윤영님을 만나면서 이때 첫날 두 사람이 서로 되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아니면 되게 친숙한 느낌? 뭔가 다른 출연자들하고 달라가지고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영님하고 백현님. 처음에 백현님을 보고 민경님과 윤영님 둘 다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님, 백현님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됐지. 윤영님이 지금 인기 없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현지님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와 백현 씨의 서사를 쭉 봤고요. 이어지는 밸런스 게임이죠. 윤영님한테 뭐 매운 음식 데이트, 단 음식 먹는 데이트. 이러니까 뭐 이건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윤영님 옆에 백현 씨가 꽤 자주 있어요. 이게 보면 약간 서성이는 것이 꽤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오늘 분석을 하다가 문득 보였는데 뭐 민경 씨가 유식 씨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여기서도 유식님이 단 거? 그러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애인데 지나치게 현실적인 애인. 차라리 현실적인 게 나은 것 같다고.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싶은 거죠. 그리고 현지 씨는 백현 씨에게 질문지를 주는데 애인이 밤에 전남친과 단둘이 준, 애인이 밤에 이성친구와 단둘이 카페. 밤에 술이랑 밤에 카페면 게다가 전남친하고 단둘이 술? 아니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 이성 친구랑 단둘이 카페 가는 거는 뭐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물론 싫긴 하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가겠지? 근데 전남친하고 단둘이 술? 이거는 안 되지. 이건 안 되잖아. 이건 밸런스가 안 맞아 지금. 밸런스가 오히려 바뀌어야 돼. 전남친과 카페, 이성 친구와 술 이렇게 가야 뭔가 밸런스가 맞지. 둘 다 안 될 수는 있지만 다 시키는 다 싫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거는 당연히 애인이 밤에 이성 친구와 단둘이 카페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고르기가 쉽다는 거죠.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 너무 싫은데. 이성 친구와 밤에 단둘이 카페. 근데 뭐 둘 다 안 된다고. 백현 씨는 질문지를 윤영님한테 보내고요. 현지 씨는 여기 오자마자 이제 백현 씨에 대해서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백현 씨는 그냥 윤영 씨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 대 일보다 사랑이 우선. 근데 윤영님은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 사람 완전. 이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편안함을 주는 부분이겠죠. X가 관심 가는 사람 있을까? 현지님은 바로 윤영님이라는 걸 캐치했군요.
약간 백현님이 좀 많이 티네 보면. 그게 다른 분들도 윤영님을 좀 덜 알아보는 이유일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이 지금 약간 이 내부적으로 서로 좀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둘이서 대놓고 다정했었고요. 나만 알던 X의 다정함. 그렇게 현진님은 들어가겠다고. 여기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전날까지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좀 그만 마시자, 그만 마시자 약간 이런 분위기야. 젊은이들이 만나가지고 무제한 술 제공 이러니까 약간 절제하지 않고 계속 마시고 새벽까지 안 자고 이러게 노는 것 같아. 다들 체력들도 좋지. 근데 이제 현지님은 오늘 일했다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현지 씨가 이거 치워야 되죠? 라는 말에 괜찮다. 우리가 치우겠다고 하고 말하는 것도 윤영님. 윤영님은 항상 이런 걸 앞장서 있어. 누가 뭘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면은 그냥 항상 먼저 뛰어가 있고. 항상 주변을 잘 챙기고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야. 백현 씨는 저런 거를 다 보고 있겠죠. X가 걱정됐다. 기분이 진짜 이상했다. X가 없을 때는 정말 편하게 행동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신경이 쓰이고 저게 과거의 나의 감정이 다시 재현되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윤영 씨가 현지 씨한테 슬리퍼 주겠다고 하는 거. 윤영 씨는 윤영 씨로 양보하려고 그러고 유식하고 현규가 슬리퍼를 하나씩 신으면서 양보를 하는 뭐 그런 뭐 장난들을 치고요. 근데 여기서 서로 눈치를 되게 봐가지고 1대1 대화를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이 제작진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단도리를 되게 강하게 해놔봤나 봐요. 백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아버지 자아가 좀 강한 사람 같거든요. 좀 규칙을 되게 잘 지키려고 하고 윤영도 밝음 뒤에 어둠이 있겠죠. 근데 그 어둠을 스스로 어떻게 해소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겠지. 현지랑 유식 씨는 얘기를 좀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현지 씨도 현재의 현지 씨는 유식을 만나고 싶어요. 유식을 만나려고 해. 근데 백현을 보면 20살의 자기 20살의 현지가 또 떠올라. 그래서 걔가 끝나지 못했던 그 시절 를 어떤 방식으로든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죠. 그게 현지 씨 안에서도 충돌을 하는 거고, 백현 씨는 그거를 마음속으로 정리를 했고 현재 백현에 충실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4, 5년 전에 연애면 보통은 다시 생각 안 하지.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약속을 잡고 캐리어 옮길 때도 백현 씨가 나와서 막 도와주고 슬리퍼도 갖다 주고 유식님이 저렇게까지 챙겨준다고? 유식은 원래 사람을 엄청 챙겨요. 유식이 내 X에게 마음이 있겠구나. 마음이 있던 건 맞지. 그래도 막상 내 눈으로 보니까 기분이 오묘했다. 감정이 막 소용돌이친다. 백현 씨가 다시 마주하는 저 설렘에 속을까 스스로? 그래서 백현은 이 나의 감정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백현 씨도 이게 지금 혼란하지. 과거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친척을 만나는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느낌이니까. 그렇다고 현재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컵을 막 깬단 말이야. 그래서 윤영 씨가 이거를 또 도와주고요. 만약 엑스룸에서 오열을 했다면 그 시절의 슬픔이지 지금의 슬픔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사람하고 잘 사귀고 있어. 그랬다가 5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의 사진첩을 우연히 드롭박스 뭐 이런 데서 발견을 했어. 그래서 쭉 쏟아져. 그 시절에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이 막 나와. 그때 전 남친 막 사진 쭉 나와.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그거는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물론 현지 씨는 지금 백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 내가 그 장면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5열 정도 아니라 백현이 죽은 줄 알았다고. 억압돼 있던 감정이겠죠. 그렇다면. 뭐 그건 볼게요. 근데 또 그 장면 보면서 또 보자고요. 맞아. 힘든 것도 또 포함되고 그럴 수 있겠지. 유식님이 며칠 적응할 것 같냐. 그리고 우리 데이트했던 거 유식님은 내가 말하겠다. 그냥 들어올 거 알고 있었다고. 현지님한테 유식님이 자기가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지님이 가가지고 딱 한 명한테 말해. 딱 한 명한테만 말하는데 그게 유식님의 엑스 민경님한테만. 가장 말하면 안 될 만한 사람에게만 딱 말해. 현지님도 그러니까 막 눈치가 빠르고 조심성 있는 사람은 아니지. 유식님과의 데이트를 하필 딱 민경에게. 이게 민경님 입장에서는 여기 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랑 데이트를 착 하고 데이트도 좋았는데 짠 문자 안 오지? 그 다음으로 원규랑 데이트를 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잘 됐어. 그런데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니지. 지금 근데 유식이는 한 명 한 명 이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매기까지 또 지금 민경 씨랑 또 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민경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민경 씨는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장기 연애만 했는데 뭐 누군 사람한테 뭐 소개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겠어? 이 사람한테 뭐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본 적 없죠. 지금 홍지연 씨의 어떤 이런 플러팅 기술 같은 거를 뭐 써먹어 본 적이 없겠지. 쓸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유식 씨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유식 씨에게 그냥 화내는 걸로 가버리는 거지.
그렇게 현지 씨가 오면서 이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좀 한바탕 폭풍이 불기 시작하죠. 지연 씨는 X가 딱 보이는 느낌 뭐 이러는데, 그리고 홍지 씨는 나는 새로운 사람밖에 신경 안 쓰여. 나는 X가 그냥 잘 새로운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내 X랑 연애할 때 내 감정 다 썼거든. 홍지연 씨가 연애할 때 내 감정 다 썼다고 말하는데 우진 씨가 무슨 얘기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감정을 다 썼는데 이 사람이랑 뭔가 얘기를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크죠. 감정을 다 쓴 게 아니라 감정을 덮어놨겠지. 홍지연 씨가 환승연애 끝날 때까지 자기 감정을 속이고 끝날지 아니면 그걸 진짜 마주할지는 나도 알 수 없죠 뭐. 그리고 내 가치관에는 헤어지면 재회는 없어. 방금도 다 썼다 라고 했다가 다 쓴 건 아닌가? 다 썼다는 느낌보다는 내 가치관에는 헤어지면 재회는 없어. 내 가치관이 그래. 이거는 고집이에요. 내 가치관. 그 가치관이 왜 만들어졌는데? 그 가치관을 왜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홍지연 씨는 알 수 없어, 실은. 모르겠어. 근데 저는 홍지연 씨가 솔직하게 우진 씨랑 다시 시작하는 게 두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헤어지고 4, 5년 지나면 이제 백현처럼 되는 거야, 이제 우진 씨도. 홍지연 씨는 나는 헤어질 때 되게 생각 엄청 하고 완전 끝인 스타일이거든. 근데 엄청 생각하고 완전 끝이라기에는 엄청 생각하고 두 사람에서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데, 우진 씨가 잘해보자, 노력할게 라고 하고 오케이 해놓고 다음날 번복했거든. 그러니까 홍지연 씨는 완전 끝이라기에는 받아줬어. 그랬다가 집에 와서 안 된다로 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홍지연 씨는 엄청 생각해서 완전 끝이라기에는 받아줬어. 아닌 거지 실은.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려나? 그런 위험성은 다 있기는 하죠. X랑 재회는 내 선택지에 없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설득하고 있죠. 우진 씨가 홍지 씨를 잘 설득하면 좋겠군요. 그래서 홍지 씨는 나는 뭐 X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한다. 나는 내 마음만 볼 거다.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나왔다. 누구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은 홍지 씨. 자기는 굉장히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내 감정 정말 다 후회 없이 표현하고 갈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플러팅에 조금은 과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가장 현실적이고 배워서 써먹을 만한 플러팅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민경 씨가 스승님으로 모셔야 돼요. 민경 씨가 홍지 씨를 좀 따라다니면서 메모장 들고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적고 적재적소에 이거 환경 막 별표 하면서 막 배워야 돼. 이제는 민경 씨에게는 유식님이 없으니까 지연 씨가 또 원규 씨를 찾아옵니다. 지연 씨는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유식이가 민경한테 돌아오게 할 가능성 없을까요? 원래는 민경 씨에게는 그런 기회가 넘쳤죠.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민경 씨가 뭘 할 수 있다고. 이건 뭐 결론이 나버린 거니까. 민경이 유식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짜잔. 1번 환승연애 안 나오기. 빠밤. 환승연애 안 나오고 유식이 집 앞에 가서 기다리기. 유식씨가 일이 끝나고 딱 돌아왔는데 눈앞에서 민경이를 보면 끝나는 거야 실은. 그걸로 끝났어. 그거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나. 그 시기가 조금 뭐 중요하긴 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건 두 사람은 거의 가족같이 7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싸우고 뭐 어쩌고 했어도 한 계절 정도 지나기 전쯤에 가가지고 이 사람 딱 일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앞에서 딱 그 만나는 것만으로 실은 두 사람은 재회가 가능해.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치 휴게소가 돼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잡돌이잖아. 여기서도 웃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어. 나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 나 솔직히 재회 안 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긴 했는데 너 볼 때마다 질투나 죽겠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봐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딱 하면 유식님은 절대 민경님 손 못 부리쳐요. 지금 이 시점에선. 다른 사람과 아직 관계가 성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다시 만나고 반복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래에 나한테 맡기는 거지 뭐. 그거는 뭐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시 재회라면 재회는 그거라는 거지.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복은 또 반복이고 지금은 재회는 그렇다는 거죠. 민경 씨가 공주과라 것도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민경 씨가 뭔가 공주과가 아니기에는 뭐 경험이 너무 없어요. 누군가를 뭐 유혹해본 경험, 누군가랑 뭐 잘 될지 안 될지 안달이 나고 걱정해본 경험 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이해해야 돼. 유식 씨와 잘 지내는 것만 있었던 사람인데 뭐. 유식님 보면 약간 좀 어린 티는 계속 나지만 인정 욕구도 세고 이래서 엄청 챙겨주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민경 씨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해볼 경험이 없었어. 민경님이 모셔야 되는 플러팅 멘토. 홍지 등장입니다. 네, 자려고? 일단 민경 씨가 배워야 되는 거 뭐야? 벌써 지금 여기서 민경 씨가 배워야 되는 게 나왔어. 똑똑 이걸 배워야 돼. 이 사람을 내 발로 찾아가서 이 사람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려서 똑똑 찾아가서 뭔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을 챙겨주는 거. 먼저 말 걸기, 다가가기. 벌써 이것부터가 민경님이 배워야 되는 지연식 플러팅 초식 1장 다가가기.
그래서 아랫목 다 모였어. 그리고 벌써 이렇게 아랫목에 모여 있어서 널 부르러 왔어 하면서 일단 문 열고 문간에 발들이미기 전략. 문간에 일단 발들이미 일러두면 어쨌건 뭐 들어와서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이 나오든 그런단 말이야. 원규는 고민하고 있었대. 벌써 아까는 얼굴만 들어왔다가 한 발 한 발 들어오고 있지. 이 정도면 이게 잠익비술이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몸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슬쩍 여기까지 왔어. 야, 완전히 어쌔신 크리드죠. 조금씩 슬슬 싹싹싹. 몰라? 일단 문간에 발 들여놓고 처음엔 자? 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슬슬 싹싹싹 그 침대 위에 걸터 앉기까지. 그래서 지연 씨가 나는 피곤해. 타이밍이 딱 볼링 치러 갈 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못 봤다. 나랑 내일 노는 거 기대돼? 분명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데 나는 아직은 오빠를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 뭔가 난 네가 좋아. 내가 너를 더 좋아해. 이런 거를 혹시라도 상대가 알아챌까봐 두려워가지고 내가 몇 순이야 이런 거보다 내가 지금 너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 원규 씨는 바지 입고 있지. 우리가 지금 노바지 이슈가 머릿속에서 아직 떠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도 혹시라도 노바지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 그렇진 않아. 여기는 그래도 환승연애다. 슈레딩거의 바지 아니고 입었다.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오빠한테 얘기할 때 좀 고민했다. 그래도 나는 오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논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 상대한테 찾아가서 내가 오빠 마음 좀 안 보고 내 마음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이건 뭐야? 오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오빠다. 나는 네가 1순위다. 낯솔식 표현으로는 내 패를 깠다잖아 지금. 패를 까버려 그냥. 슬슬 싹싹 그냥 패를 까버리는. 그래서 뭐 다 보고 와. 다 보고 왔으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홍지연 씨는 원규 씨를 계속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 패를 깠을 때 상대가 오만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오만해지는 사람은 그냥 만나지 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헌신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변할까봐 두려웠다? 오히려 변하는 걸 확인하고 헤어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해도 이 사람의 조건이 좋으면 만날 수 있어. 근데 이게 변할까봐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막 기싸움을 건다? 평생 기싸움하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어쨌건 어느 순간 서로 헌신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배려하는 순간 변할 거면 지금 차라리 변하는 모습 보고 끝내는 게 낫지. 아니면 변하더라도 이 정도면 오만이면 괜찮다 정도로 내가 절충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원규 씨가 여기 홍지연 씨의 플러팅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배울 만한 플러팅인 거에 반해 원규 씨는 마음속에 지연 씨의 그림자가 아직 걷어지지 않았어. 지연과 원규는 이들은 마음속에 서로가 1순위야. 그래서 좀 홍지연 씨의 이런 플러팅이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보진 못할 거는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나는 홍지연 씨가 여기서 원규에게 최선을 다 해보고 그래도 나 좋다는 건 우진이구나 깨닫고 우진과 홍지연 두 사람 잘 다시 봉합돼서 나가는 게 우진과 홍지연 씨에게는 최선이 아니겠나.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멘트는 뭐 타이밍이 좀 중요하긴 하죠. 보자마자 막 그러면 안 되지. 지연 씨도 나도 다 보려고는 하고 있어.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 원규가 진짜 신기하다. 너도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을걸? 그래서 다 놀고 지연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네라고 생각하게 될걸? 자신감이 그냥. 근데 홍지연 씨의 바램은 우진 씨를 다시는 안 보고 우진 씨를 안 만났던 시절로 돌리는 게 홍지연 씨의 바램은 아닐 거예요. 홍지연 씨의 무의식의 바램은 우진이는 원래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이야. 그 우진이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은 원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우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홍지연 씨는 말을 하고 나가고요. 일단 여기서 홍지연 씨의 멘트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설픈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 방에 다가와서 뭔가 상대에게 내일 데이트하자. 나는 네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좀 과해 보였지? 그래.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지연 씨의 플러팅은 여자들이 보기엔 과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 갭이 있어요. 남자들은 들이대는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는 게 훨씬 덜해요. 일단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실제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남자는 들이대는 여자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자는 들이대는 남자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들이대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가 나에게 들이댈 때 부담스럽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들이대면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자는 들이대고 여자는 들이대지 않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남자는 들이대지 않고 여자는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전략이지.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여자는 내가 들이댐을 받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내가 들이댐을 받았을 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들이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역지사지죠. 근데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없다 있다 없다로 말한 거예요. 실제로 뭐 있다 없다까지는 아니고
개인차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보일 거예요. 근데 아까 낮에도 분석하면서 말했지만 플러팅이 부담스러워서 안 된 게 아니고 안 될 사람이어서 안 된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지연 부담스럽다던데 아내 앞에서 그러면 아 저거 좋겠다 이래요. 그리고 남편분이 총각일 때 지연 씨처럼 했을 때 남편분이 부담스러웠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속지 마. 남편분들 중에는 아우 저렇게 막 몸매만 좋고 얼굴만 이쁜 여자 난 별로야. 예를 들어서 신체 부위에서 어느 부분이 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더 좋지 않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속지 마요. 순진하게 왜 그래? 나는 카리나보다 당신이 더 이뻐. 아 개구라치지 말라 그래. 눈이 없어? 말이 되는 소리 좀 하라 그래요. 그런 구라에 그냥 기분만 좋으면 돼. 속지 마. 아 나는 저렇게 들이대는 거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누가 들이대질 않아요. 안 들여다봐서 잘 몰라. 막상 하면 효과적이라니까. 그런 들이댐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당신처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좋아. 이렇게 속지 마. 가정의 평화를 위한 남편의 자기 최면. 스스로는 믿고 있어. 속으면 안 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개인차는 있겠죠. 많이 비동의 하셔도 돼요. 완전 비동의 해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노출이 심한 어떤 막 연예인 났을 때 아 난 저런 거 막 천박해서 싫어. 그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야. 다 잘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야. 근데 그런 건 있어. 머리로는 나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작 들이댔을 땐 얘기가 달라져. 근데 그런 건 있죠. 나에게 들이대는 사람은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조금 이게 여성성이 강한 케이스. 가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 이 채팅창에 있는 남자들이 솔직하겠어? 집에서 아내에게 멘트를 치는 남편이 솔직하겠어? 아니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남편이 거짓말이라는 건 아닌데 대체적인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매력적인 여성이 들이대는 거를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부담스럽다. 아우 난 저런 거 싫더라. 라고 말하는 남편도 있고 진짜로 부담스러워하는 남편도 있겠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아내가 그렇게 믿도록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내 남편을 믿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가정의 평화고 그것이 행복이지. 전 남자가 마음에 안 든 여자가 들이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는데 그건 제가 여자여서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 들이대든 안 들이대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 여자가 들이대는데 이 사람이 진짜 헌신적이고 좋고 내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잘 될 수도 있어. 들이대는 행위 자체는 가능성을 높여요. 들이대서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는 들이대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중립이었다가 들이대는 순간 제가 날 뭘 알아서 그래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이 사람의 들이대는 행위가 플러스가 된다고. 예선 아래였다가 들이댐으로써 예선 위로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어. 여자는 이 사람이 너무 빠르게 나한테 들이대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뭘 한다고 그래? 바람둥인가? 이러면서 거절을 한다니까. 그 차이가 있어.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남녀의 전체적인 성향 차이가 있다는 거지. 보통 오지를 안 해. 여자가 먼저 오면 꽃뱀이지. 그게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어떤 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위험성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 아니면 어떤 들이대는 여성에 대해서 경험은 서비스를 받을 때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적극적인 여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성도 있고 그게 경험으로서 있고 없고 하는 정도면 그 사람들이 더 끌려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정서적으로 들이대는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나에게 들이대는 사람은 다 서비스직이다. 돈을 받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약간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들이대는 사람의 경험이 좀 부담스럽다. 진실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케이스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있다. 무조건 뭐 남녀가 나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그래서 들이댐으로써 상대가 나를 멀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나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좀 재밌자고 조금 과장해서 말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홍진연님을 보고 배우면 된다. 들이대면 다 유학 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갑자기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긴 한데 일본에 유명한 범죄자가 있어요. 키지마 카나인가? 라고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 외모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외모가 좀 그닥 뛰어나지 않은 여성이에요. 이렇게 좀 체격도 크고 그런 여성이 유명한 꽃뱀이었어. 꽃뱀으로 활약을 하면서 상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진짜 발칵 뒤집혔어. 되게 못생긴 거에 속했거든요, 실은.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는 거야.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걸로 가능한 거야. 남자 중에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게 가능할까? 상대적으로 훨씬 힘들지. 이 사람에게 어떤 적극적인 도전, 헌신 이것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는 훨씬 어려운 일이야. 남자가 그러기엔.
왜냐면 여성분들은 일단 그거 자체를 고백 공격이라고 생각해버리거든. 공격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저 남자가 나한테 고백한 것만으로. 남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헌신적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벌써 그 차이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외모거든. 남자가 그 정도의 외모였는데 그런 인생이 가능했을까? 그렇지가 않아. 그게 남녀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의 고백, 누군가에게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은 누군가의 폭력이 아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공감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못생긴 사람이라고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이라고 더 못생긴 사람이 좋은 건 아니야. 그렇고요. 어쨌건 그 정도 사람들에게 그 정도 뭐 모든 것을 인생을 저당 잡으려면 큰 사랑을 해야 되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어서 제가 요즘에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들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좀 싸잡아서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적극적이 되고 그리고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러면 진짜 인생이 뭐랄까 되게 실속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 외모보다 웃음 대화로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맞는데 웃음 대화로 좋아질 수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레이드로 올라오면 고백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나를 웃길 수도 없는 사람이고 외모도 별로인 사람이 고백을 하면 공격으로 느낀다는 거지. 남자는 근데 외모도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딱히 재밌지 않나도 이 여자가 나한테 고백을 했을 때 공격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메리트는 있지. 여성분들은 자기를 웃겨주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기발함, 그게 지적 능력이고 지적 능력은 어떤 원시 세계에서는 일종의 힘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원시 세계에서는 이 사람의 무력이 이 사람을 생존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친 세상에 사는 약간 건달 세계나 이런 세계에서 다른 세계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덩치 큰 남자와 그런 여성들이 조합이 있어. 말 그대로 원시시대 같은 사고방식이야. 나를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지적 능력, 그게 이 사람의 직업,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제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웃기는 능력, 직업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남녀가 둘 다 상대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체육복을 입고 있든 아니면 사무복을 입고 있든 똑같아요. 매력 도구를 똑같이 느낀대.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체육복을 입고 있을 때랑 그렇게 양복을 입고 있을 때랑 매력도가 달라진대.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사회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 힘, 그걸 보는 거야. 그게 유머 감각으로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지적 능력이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를 느껴. 그러면 반대로 여성분들은 뭐 해야 돼?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남자는 웃겨주고. 이게 내가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무려 2024년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전 연구도 아니야. 최근 연구야. 내가 이게 나중에 강의로 따로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최근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이게 맥락이 있는 거지. 남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옷 잘 입는 건 실은 남자에게 좋은 전략이에요. 여자에게 유효한 전략은 이쁘고 잘 웃어주는 거야. 더러운 세상이네요. 아이 참. 심리대화는 지금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꾸며든 안 꾸미든 그냥 이뻐 보이면 돼. 뭘 입든 상관 별로 없어. 남자는 그게 좀 있어 보이게 스타일링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외모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일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는 의상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여성분들은 필요 없는 전략이야,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연구들 나중에 한번 모아서 강의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걸. 그래서 이분들은 뭐 질투 얘기를 하네요. 유식님이 질투 많이 없어요? 근데 백현님은 질투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근데 나는 질투가 없지만 예의라는 게 있다. 그게 질투 아니야? 새우를 내 친구가 까줬어. 친구는 까줄 수 있어.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거절을 해야 마땅한 건데 미실이야? 아니 새우를 까줄 수 있는데 내 여자는 안 되지야? 여자친구에게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대가 있구만. 그래서 고마워하고 받아먹는다? 그거에서는 이제 질투라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걸 뭐 넓은 의미의 질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옳지 않은 거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넌 용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일을 했어. 새우를 받아먹어? 너는 옳지 않다. 친구가 내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새우를 깠다. 그러면 내가 먹어버려야지. 유식님은 나는 진짜 질투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무조건 믿어. 100% 믿고 근데 믿음을 깨면 그냥 깨지는 거지. 야 그게 질투잖아. 질투로 이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 질투 없는데 질투 날 만한 일 있으면 그냥 깨버려. 난 질투 없어 그냥 헤어져. 이게 야 이거 질투 아니야? 근데 어쨌건 내가 말했잖아요. 질투 작전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막 하반신에 뭘 덮고 있으면 다들 이렇게 지금 노바지 이슈를 자꾸 경수님이 던진 공이네요. 우진님은 어렸을 때 질투가 진짜 많았대. 성인이 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유연해져서 여기서 첫 연애가 언제지? 근데 연애의 기준이 뭔데?
대화하기 이거 까탈스러운 타입. 첫 연애 언제 했어? 연애의 기준이 뭔데? 사랑했던 사람 있잖아. 사랑이 뭘까? 그냥 네가 생각나는 사람은 여럿 있긴 한데 그럼 그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 어떻게 제일이라는 거를 고를 수 있지? 야 됐어. 야 들어가 자. 야 됐어. 입 닥치고 들어가.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닥쳐. 확 꼬매발라니까 입 열지 마. 물론 무지님이 그러지는 않았는데 첫사랑의 기준이 좀 애매하대요. 원래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 단계가 필요하긴 하죠. 맞아. 나도 전화할 때는 저렇게 대화했지 뭐. 첫사랑이란 단어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윤정님은 그래도 참 부드럽게 이어가네. 백현님은 내 모든 걸 진짜 걸고 싶고 모든 걸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 본인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그런 느낌을 줬겠죠. 우진님도 보면은 대화를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은 아닐 거는 같아. 뒤에서 뭐 더 나오겠지. 다들 술 먹고 지금 멋있는 척하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이게 술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야. 딱히 매력이 있지도 않아. 근데 남자들은 멋을 부려. 여자가 있는 술자리랑 없는 술자리에 되게 달라지는 남자가 많아요. 좋아하는 여자도 아니고 딱히 매력 있지도 않고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이 멋 부려. 있는 척하고 그런다니까. 물론 여기서는 물론 윤정님이 또 매력적이고 그렇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다들 약간 다른 성별에 있을 때 좀 부리는 허세들이 있죠. 다들 이렇게 자세하는구나. 이렇게 라이브 해야겠고 이렇게 다들 그냥 아주 이분들은 뭐 원래 멋있으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그래서 있으세요? 유식님이 기준이? 이거 우진님한테 또 올맞잖아. 첫사랑이 있죠. 그럼 한 번에 그냥 있죠 하면 안 돼?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보를 좀 더 줘야 되잖아? 근데 있으세요? 했는데 기준이 첫사랑이 있죠. 아니 이 있죠라는 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정보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진짜 지켜주고 싶은 사람, 이 멋있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뜸들였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시비를 좀 걸었네요. 재밌자고 한 거예요. 처음으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백현 씨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사랑을 해보고 싶대. 꽤 오래 전에. 그게 이제 현지 씨와의 관계죠. 꽤 오래 연애도 안 했었고 진짜 지켜주고 싶은 사람과 다시 한번 미친 듯한 사랑. 그 와중에 현지님은 그 위에서 이제 백현님이 하는 말 듣고 신경 쓰이지만 차마 못 가서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새벽 3시에 아직도 얘기하고 있네. 여기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방음이 잘 안 되나 봐. 문을 잘 안 닫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뭐 소리가 자꾸 다 새서 들어오는지. 유식님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요? 라고 윤영님에게 물어봐요. 윤영님은 백현님이랑 얘기하고 싶고 지금 현지님이 오니까 윤영님은 나름대로 위기감이 있겠죠. 윤영님도 잠이 안 오고 다들 뭐 이쯤 잔대. 백현님은 자기는 신경 안 쓴대.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X가 뭐 나 선택 안 해도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윤영이지. 지금 계속 윤영을 선택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지 며칠 됐잖아요. 그래서 X가 다른 사람이랑 잘 돼도 응원한다. 내 갈 길 간다. 우진 씨는 바지 입으러 갔나요? 그래서 백현은 내가 울게 되면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스스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못 버티긴 하겠지. 근데 이거는 옛날의 감정인데 물론 뭐 옛날의 감정으로 다시 사랑이 피어오를 수도 있지만 좀 희박하지 않겠나? 근데 뭐 결과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다른 시즌 환승연애에서도 얘기했는데 현지 씨가 약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홀로 됐을 때 백현 씨가 아니면 현지 씨가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5시가 넘어서 다들 자고요. 윤영님은 백현 씨가 있으니까 그 옆을 지켜준 것 같아요. 지켜준 건지 아니면 본인의 불안도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윤영님의 성격으로는 백현 씨가 좀 다운이 된다고 느꼈는지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뉘앙스나 이런 차이가 있었을 수 있겠지. 이렇게 파티가 끝나고 다들 자러 갔는데 백현 씨는 잠이 안 와. 눈앞에서 현지를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아니다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현지 씨는 그 시절을 떠올릴 만큼 아름답고 그 시절이 떠오르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시절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드니까 저렇게 엑스소개서를 꺼내와서 다시 읽어요. 저 헤드폰으로는 뭐 MC 스퀘어 이런 거 나오는 건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해력을 높여주는 주파수가 흐르나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들키고 싶지 않고 약간 백현 씨는 자기가 어떤 약간 회평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백현 씨가 이렇게 MC 스퀘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뒤에 시계도 막 녹아내리네요. 저기 시계가 녹는 게 약간 우리의 마음을 좀 형상화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아니 슬펐겠지 왜. 그 시절에 내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를 다시 생각났겠지. 후드 위로 쓰면은 약간 후드를 잡아주는 효과가 아닐까요? 약간 머리띠 같은 거? 후드가 벗겨지지 않게 딱 아니면 다운펌을 해주는 중인가? 노래를 듣는 목적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 엑스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그랬을 수 있지. 그렇게 백현님의 눈물로 아침이 밝아오고요. 그렇게 백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았고 마음을 더 다잡기 위해서 카레를 만들죠.
마음이 힘들 땐 역시 카레죠. 현지가 엑소독에서 잘 써줬지. 옛날에 추억도 담아서. 노라조의 카레라도 들으면서 하고 있나? 카레 만들어서 덮어두고 자러 갑니다. 현지 이름까지 적. 누가 쇼츠로 합성 좀 해. 저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저 노래에 들리는 것처럼 노라조 카레, 샨티샨티 카레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들리게. 백현 씨가 만들어둔 카레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현지랑 민경님이 둘이서 카레를 먹고 있고요. 둘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다 계실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들어오기 전에 유식님하고 데이트하고 왔어요. 네 남친이랑 하필 얘기 안 나기로 해놓고 딱 한 명한테만 비밀인데 너만 알아? 너만 알아야 돼? 하필 현진님이 처음 와서 누가 누굴지 아직 모르고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민경님하고 유식님은 절대 X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어쨌건 그렇든 않든 좀 눈치가 없었고 생각이 깊은 행동은 아니었죠. 하필 민경한테. 그래서 어떡하다가 했지만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어떡하다가는 유식을 사랑하는 민경의 말이었고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나는 지금 유식이랑 헤어졌지. 오케이. 지금 민경 씨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치. 현지는 민경에게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터놓고 이러면서 먼저 온 사람에게. 근데 이제 민경 씨는 슬슬 오해해버리죠. 이런 걸로. 현지는 왜 매칭됐는지 나는 알지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민경 씨가 말하지 마요. 근데 이제 현지 씨는 나보다 더 긴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굉장히 긴장하고 날 되게 편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민경 씨는 그 이유가 현지 씨가 그러거든.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식 얘가 했네? 아주 그냥 여기 와서 지연이랑도 잘 되는 것 같더만 아주 그냥 아주 신났구나. 유식 씨가 고른 걸로 알고 그리고 민경 씨도 보면은 좀 걱정이 많고 좀 겁이 많고 항상 무슨 뭐 토킹룸 불러갈 때도 이게 뭐 또 유식이랑 누가 데이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유식에 대해서 그런 거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가 항상. 그래서 항상 이 안 좋은 쪽으로 불안한 쪽으로 생각을 해. 굉장히 방어적이지. 그래서 백현 씨는 아침에 이제 카레를 끓여놨지만 자기가 카레를 끓였다고 밝히지 않아요. 누가 끓였지? 이렇게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넘어갔고 백현 씨 입장에서는 괜히 현지가 왔으니까 끓여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고 백현 씨가 성실했을까? 아니면 방송을 위하는 마음이었을까? 어쨌건 백현 씨는 X가 밝혀지는 걸 굉장히 피하려고 하고 있죠. 백현 씨는 요리 잘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조용히 아침에 요리 만들어서 던져준다. 멋져. 그 맛이 똑같다고 느낄 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느껴. 그러니까 백현 씨는 여기서 윤영님하고 하트 시그널 찍고 현지님에게는 이제 마니또 같은 거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군요. 이번 회차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여기거다 이거. 민경님이 방금 현지님한테 한 대 맞았지. 물론 현지님이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니지만 현지님이 나 전남친이랑 데이트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거 아닌데 민경님은 그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한 대 맞았어. 그래서 카레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현지님하고 같이 이것도 쓰고 누가 제 이름 써줬어요 이렇게 됐는데 민경님은 유식님한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 잠깐만 하면서 불러내요. 저기 아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고요. 왜 잠을 4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너 가정적인 척 하지 마. 오버하지 마. 여기서 민경 씨가 너 가정적인 척 하지 마. 라고 했던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왜 잠을 4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원래 4시간 이상 자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너 되게 열심히 사는 척 바쁜 척 그런 척 좀 하지 마. 나랑 데이트할 때도 계속 자가지고 너 잠 못 참는 애잖아. 이런 말. 도 있겠지만 좀 푹 자요. 괜히 여자들하고 밤에 떠들지 말고 일찍 자. 애들하고 수다 떨고니라고 늦게 자고 그러지 말고 몸 상하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 아니 왜 원래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왜? 궁금했어요 진짜. 최근에 계속 조금 자가지고 당황스럽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X는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카페에서 조금만 눈 붙이고 30분만 자도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근데 나 누워있으면 사람들이랑 항상 새벽까지 어울리고 있다. 민경님은 기본적으로 체질 자체도 좀 예민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 씨는 이게 사람이 내가 어떤 사운드에 집중하면 멀리 있는 사운드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게 딱 들리잖아요. 민경 씨는 그 이야기 유식님의 목소리가 더 선별돼서 들리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바람은 조용히 하는 걸까? 아니면 본인이 유식과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유식이 다른 여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쪽일까? 실은 난 후자일 것 같거든. 근데 민경님은 유식이 유독 떠든다라고 생각해. 유식의 목소리가 유독 내가 그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생각을 못하고 유식이 유독 떠든다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출연료 받고 나와가지고 뭐 놀아요? 밤에 자? 뭐 숙박 왔어?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제가 했을 때 X가 제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감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감정에 진짜 좀 솔직하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나 봐야 되는데 저게 어쨌건 분노라는 감정이라고 치고 분노야. 그러면 분노는 언제 일어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누군가가 망쳤을 때 그 대상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은 뭐야? 여기 와서 푹 자는 거예요? 그 푹 자고 싶은데 이게 방해했을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그림은 유식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진이 홍지연 씨에게 하듯 그런 거를 어쩌면 기대했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근데 지금 현실은 반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깬 게 분노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예상 가는 부분이야. 근데 본인은 몰라.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민경, 아니 즐거워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즐거워서 그러면 맨날 그렇게 그 시간까지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잡돌이를 해버리면 유식님은 이제 도망간다고 마음은 더 떠버리지. 그래서 나 옆에서 술 안 마시고 그냥 일어나 있는 건데 나 술 안 마시는데 민경은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민경님은 지금 그렇게 즐거운 일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람이고 일상을 혼자서 못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왜냐면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CC였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지금 민경님은 이 안에서 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현님이나 원규님이나 홍지연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소소하지만 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현님은 유식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썸이 있는 이 시점에서 낙이 있지. 원규님은 홍지연님하고 이렇게 그나마 좀 꽁냥 흉내내는 낙이 있지. 지금 여기서 낙이 없는 사람은 민경님하고 우진님은 낙이 없어. 우진님은 뭐 요리하는 뭐 낙이 있나? 그래서 뭐 지금 민경과 유진은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설렘도 없고 낙이 없어. 뭔가 본인이 원래 바랬던 게 잘 안 풀리고 있고. 홍지연님은 자기 혼자의 기대지만 원규님에게 지금 플러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현진님은 그래도 유식 보면 마음이 풀리고. 백현님은 윤영님하고 둘이서 서로 좀 꽁냥대고 있고. 민경님은 외로워.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지. 처음 올 때부터 좀 꼬였거든. 그건 앞에 분석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민경님은 내가 잠 못 자는 게 계속 뭔가 좀 신경 쓰여서거든. 조금만 일찍 자줘. 근데 민경님이 저 마음은 참 알겠어요. 유식님의 목소리가 계속 꽂히겠지, 누워있으면. 한번 신경 쓰이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너 말하지 말고 일찍 자라라고 하는 거는 실은 헤어진 사람에게 할 요구는 아니기는 해요. 원규 씨처럼 귀에 꽂고 자야지. 저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그 마음은 참 이해가 가. 그게 계속 꽂히니까 저 소리 때문에 내가 못 자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해석이죠. 유식은 아니 어차피 백현님이랑 있는 건데 뭐가 문제야. 민경님이 바라는 건 유식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에게 의지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힘들거든. 힘들 때 항상 유식에게 의지해왔거든. 근데 그 시간을 남한테 쓰는 것 자체가 싫어, 실은. 근데 저렇게 되면 유식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나한테 화풀이지? 왜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 모르겠다 하고 도망쳐버려요. 그러니까 민경은 아니 누구랑 있든 상관없는데 조용히 하는 거 아니야. 유식은 알겠어. 그러니까 수동 공격이지 이게. 조금만 편하게 자자. 유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렇죠. 유식님은 그래도 민경 씨가 자기를 이렇게 부를 때 뭔가 좀 서로 마음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유식님은 민경 씨에게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럴 때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제는 만날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계속 상처받았었거든요. 민경 씨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 안 만나는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상황이 반전되는 거야. 그래서 신경이 쓰이지. 나는 아래에서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유식님은 알겠다고. 힘들 때 의지하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데 여기 화분들이 이거 뭐야? 원래 이게 화분이야? 무슨 에코백 같은 걸로 화분을 해놨네. 지금 화분 뭐 아마존에서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식님은 알겠다고 올라가. 사람들 다 있잖아. 민경씨도 후회스러울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난 또 이랬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민경은 몰라 지금. 민경씨는 이런 걸 너무 못해.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스스로 마주하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진짜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감정이 원하는 메시지가 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나. 그러면 화를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화가 나. 그러면 왜 화가 나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단계를 좀 거쳐서 행동해야 되는데 민경 씨가 지금 그게 안 돼. 아직 어려서 안 돼. 게다가 민경 씨는 또래에 비해서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야. 사귈 때는 뭔가 이런 갈등이 있을 일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런 갈등에 민경 씨는 특히나 좀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처럼 본인만의 유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민경 씨는 하고 이제 본인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저것도 자존심인데 잘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더 이상 그냥 바보같이 말해도 척하니 알아듣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대화를 할 자신이 없어서 금방 대화를 끝낸 것 같다. 그래, 대화를 할 거면 내가 일단 자기 감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 자기가 왜 이러는지를 들여다보고 이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말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푹 자는 거야. 빡쳐. 내 감정은 분노야. 내가 원하는 건 수면이야.
너 내 수면권 보장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인 거지. 이거는 수면권 보장이 아니었거든. 지금 민경님이 수면권 보장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야? 아니야. 유식님이 막 대단한 발성을 막 하고 밤마다 무슨 막 소리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28기 영철님 있어가지고 막 돌고래처럼 막 이러면 내가 이해해. 근데 유식님이 그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여다봐야 돼. 이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 지금 민경님은. 그러니까 유식님은 유식님대로 괴로워. 자기가 뭘 어떻게 못하겠거든. 자꾸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유식님은 도망가게 되는 거야. 유식님은 자기가 민경 씨랑 있을 때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거든. 민경은 나를 밀어내는데 그렇게 떠나가면서도 나를 비난할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다. 제가 마음을 흔들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X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식 씨도 마음을 흔들면서까지 이 사람을 돌릴 정도는 아니야. 제외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붙잡고 끌고 오고 싶진 않아. 이렇게 이제 유식님도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유식님은 답답한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점점 더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정말로 민경님이 원한 걸까? 그거는 아니었을 거야.